55년을 혼자 살았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연애를 안 한 게 아니었어요. 여자를 만났대요. 20대에도, 30대에도, 40대에도. 하지만 만날 때마다 떠났다고 했습니다. 첫날 밤이 지나면 어김없이 같은 말을 들었다고요. 감당이 안 돼. 그래서 포기했대요. 자신은 저주받은 몸이라고, 평생 혼자 살 팔자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달랐어요.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죠. 왜 다들 떠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데.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은 울었습니다. 5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진 거라고요. 저도 울었어요. 5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내가 부족한 여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한 달 전 제가 그 빌라로 이사 오던 날부터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초겨울이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워지기 시작하던 11월의 어느 날, 저는 작은 빌라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이삿짐 박스 2개, 어깨에는 낡은 가방 하나.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52세, 이혼한 지 1년.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저는 혼자였어요. 계단을 오르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박스가 무거웠거든요. 3층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2층 계단참에서 잠깐 멈춰 섰어요. 숨을 고르려는데 박스가 흔들렸습니다. 아, 떨어지겠다. 그 순간이었어요. 도와드릴까요?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큰 키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180은 넘어 보였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많아 보였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사람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눈을 피하면서 어깨만 움츠리고 있더라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대답하자 그는 조심스럽게 박스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계단을 올라갔어요. 3층 복도 끝, 제 방 앞에 박스를 내려놓더니 고개를 살짝 숙이고는 옆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도망치듯이요. 고맙다는 말을 할 틈도 없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만 복도에 울렸습니다. 뭐야, 저 사람. 속으로 생각하는데 1층에서 누군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새로 이사 온 사람이야? 올라온 건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파마머리에 꽃무늬 조끼. 전형적인 동네 아줌마 스타일이었어요. 네, 오늘 이사 왔어요. 아이고, 반가워. 나는 1층에 사는 김복남이야. 이 동네 40년 살았어. 복남 언니. 그게 첫 만남이었습니다. 복남 언니는 제 짐을 보더니 물었어요. 근데 혼자야? 남편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숨길 것도 아니었어요. 이혼했어요. 아이고, 미안. 내가 괜히 물었네. 복남 언니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옆집 문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아까 저 사람이 도와줬지? 옆집 총각이야. 총각이요? 저 나이에? 응. 55세인데 평생 혼자 살았대. 결혼 한 번도 안 했어.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왜요? 저렇게 잘생겼는데? 복남 언니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글쎄, 나도 잘 몰라. 여자 때문에 뭔가 상처받았다는 소문이 있긴 한데. 자세한 건 본인만 알겠지. 저는 옆집 문을 바라봤습니다. 굳게 닫힌 문. 그 안에 혼자 사는 남자.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그랬습니다. 남일이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짐을 대충 정리하고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혼자 먹는 저녁. 익숙해야 하는데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라면 국물을 후후 불면서 문득 10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이었습니다. 전 남편이 제 앞에 앉아 있었어요. 바람을 피우고도 당당한 얼굴이었죠. 솔직히 말할게. 그가 말했습니다. 넌 여자로서 매력이 없어. 그래서 밖에서 찾은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목이 막혀서요. 아니, 사실은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그런가?
내가 부족한 건가? 그래서 바람을 피운 건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였어요. 라면 국물에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짜기만 한 맛. 그게 제 52년 인생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 집이라 낯설기도 했고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옆집에서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벽이 얇은 건지 아니면 밤이 너무 조용한 건지. 콜록. 혼자 사는 사람 특유의 소리였습니다. 물 마시는 소리, 서랍 여닫는 소리, 그리고 다시 찾아오는 정적. 저 사람도 나처럼 외로운 걸까?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소심한 남자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그 사람 덕분에 제가 다시 여자로서 살아있음을 느끼게 될 줄은. 52년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복도에서 그 사람과 마주쳤어요. 역시나 눈을 피하며 어색하게 고개만 숙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제 감사했어요. 제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아, 네. 별 말씀을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는 또 도망치듯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참 이상한 사람이네. 속으로 생각했지만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저도 저 사람처럼 상처받은 사람이라서 그랬는지도 몰라요. 눈을 피하는 그 모습에서 저와 비슷한 무언가를 느꼈는지도요. 그래서였을 겁니다. 그날 밤 옆집에서 들려오는 기침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건 그 사람도 나처럼 외로운 밤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건 지금 생각하면 그게 시작이었어요. 저와 그 사람의 이야기가. 그로부터 2주가 흘렀습니다. 옆집 남자 최용식 씨. 그 사람과 저는 여전히 어색한 사이였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만 살짝 숙이고 지나가는 정도. 그는 여전히 눈을 피했고 저도 굳이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어요. 출근할 때면 옆집 문이 닫혀 있는지 확인하게 됐고 밤에 잠들기 전엔 벽 너머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됐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스스로도 이상했어요. 52년을 살면서 남자한테 이렇게 신경 쓴 적이 없었거든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빌라 앞에서 봉남 언니를 만났어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봉남 언니가 제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야, 미경아. 네, 언니. 옆집 총각 말이야.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그 사람 너한테 관심 있나 봐. 네. 무슨 소리예요? 봉남 언니가 씩 웃었습니다. 내가 40년 이 동네 살았어.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그 총각 맨날 그 집 문 쪽 쳐다보더라. 에이, 설마요. 저는 손을 내저었어요. 하지만 얼굴이 달아오르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봉남 언니가 제 표정을 보더니 말했어요. 내 눈은 안 속아. 두고 봐.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건 그 주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퇴근 후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버스에서 내렸는데 비가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우산이 없었어요. 비닐봉지 2개를 들고 뛰었는데 빌라 앞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아차! 비닐봉지가 손에서 빠져나갔어요. 사과가 대굴대굴 굴러갔고 두부는 바닥에 떨어져 으깨졌습니다. 비에 젖은 채로 주저앉아 물건을 줍는데 갑자기 머리 위로 쏟아지던 비가 멈췄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용식 씨가 우산을 들고 서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여전히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면서 그래도 우산은 제 쪽으로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비를 맞으면서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가 조용히 물건을 주워 담았습니다. 으깨진 두부를 보더니 말했어요. 두부는 버려야겠네요. 그러게요. 오늘 찌개 끓이려고 했는데. 제가 쓴웃음을 짓자 그가 잠깐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저한테 두부 있어요. 드릴까요? 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차피 혼자 먹기엔 많아서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았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그의 두부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저녁 드셨어요? 아니요. 아직요. 그럼 같이 드실래요? 두부 받은 것도 있고 혼자 먹기 싫어서요. 그가 움찔했습니다. 눈이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거절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했어요.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그냥 밥 한 끼 같이 먹는 거예요. 그가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감사히 먹겠습니다. 제 방은 좁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찌개를 끓이고 밥을 차리고 소주 한 병을 꺼냈어요. 그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말이 별로 없었거든요. 맛있네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요리를 잘하는 편은 아니라서.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누가 차려준 밥 먹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그 말에 마음이 싸해졌습니다. 평생 혼자 살았다던 사람. 차려주는 밥은커녕 함께 먹는 밥도 없었겠구나. 저는 소주를 따라주며 말했어요. 한잔하세요. 감사합니다. 술이 들어가자 그가 조금씩 말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고향이 어디인지, 무슨 일을 했는지, 왜 이 빌라에 살게 됐는지,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지만 듣고 있으니 좋았어요. 이 사람의 목소리가 생각보다 따뜻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소주가 반 병쯤 비었을 때였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용식 씨는 왜 혼자 사세요? 그가 손에 들고 있던 잔을 내려놓았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불편하시면 안 말씀하셔도 돼요. 제가 말하자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몰라서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연애를 안 한 게 아니에요. 네. 여자를 만났어요. 20대에도 30대에도 40대에도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떠났어요. 첫날 밤이 지나면 꼭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된다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왜 이 사람이 55년을 혼자 살았는지도. 그래서 포기했어요. 나는 저주받은 몸이구나. 평생 혼자 살 팔자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작아 보였어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났어요. 전 남편이 했던 말. 넌 여자로서 매력이 없어. 그 말 때문에 10년을 부족한 여자로 살았던 저. 이 사람도 비슷한 거구나. 자기 탓이 아닌데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거구나. 저도 모르게 입이 열렸습니다. 한번 해보면 알겠네요.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네. 제가 판단할게요. 감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미경 씨, 그게 무슨. 도망가지 마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스스로도 놀랐어요. 이렇게 대담한 말이 내 입에서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 사람을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가 일어나려 했습니다. 저 가볼게요. 그 순간 제가 그의 손을 잡았어요. 잠깐만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떨고 있네요. 그가 작게 말했어요. 또 떠나실까봐.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안아줬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가 느껴졌어요.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저도 외로웠어요. 오래. 그가 조심스럽게 저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이 나이에 누군가에게 안기는 게 이런 느낌이었구나. 잊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함께 했습니다. 솔직히 놀랐어요. 이 사람이 왜 평생 혼자 살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나이에 비해 정정했고 끝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왜 저주라고 생각했을까? 밤은 깊어지고 빗소리만 창을 두드렸습니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감각이었어요. 전 남편과의 1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것. 내가 여자로서 충분하다는 느낌. 그날 밤 저는 알았습니다. 전 남편이 틀렸다는 걸요. 내가 부족한 게 아니었어요. 나랑 맞는 사람이 없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나와 맞았어요. 이렇게까지.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이 보였어요. 아, 여기가 내 방이었지. 그런데 옆에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용식 씨가 누워 있었어요. 자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는 눈을 뜬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불안해 보였어요.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기도 했고 두려워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안 주무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조금 잤어요. 그가 작게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많이 피곤하실 텐데. 괜찮아요. 그러더니 몸을 일으켜 앉으려 했습니다. 저 가볼게요. 왜요? 아침도 안 먹고? 그가 멈칫했어요.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미경 씨한테 부담되기 싫어서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러는지, 또 떠날까봐. 밤새 그 생각만 했구나. 아침이 되면 내가 다른 여자들처럼 떠날 거라고. 그래서 먼저 자리를 피하려는 거구나.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그가 멈췄어요. 어제 말씀하셨죠? 만나는 여자마다 떠났다고. 그의 어깨가 굳어졌습니다. 왜 다들 떠난 거예요? 그가 고개를 떨궜어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데.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이렇게 좋은데 왜 다들 떠난 거예요? 제 진심이었습니다. 솔직히 어젯밤 놀랐어요. 이 사람이 왜 저주받은 몸이라고 했는지 처음엔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막상 함께 해보니 달랐어요.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았어요. 전 남편은 항상 빨리 끝났거든요. 5분, 길어야 10분. 그게 보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용식 씨는 달랐어요. 끝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놀랐지만 이상하게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게 맞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전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넌 여자로서 매력이 없어. 그 말이 틀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부족한 게 아니었어요. 나랑 맞는 사람이 없었던 거였습니다. 용식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 말 난생 처음 들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55년을 살면서 처음이에요. 좋다는 말. 그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나도요. 그가 손을 내리고 저를 봤습니다. 나도 처음이에요. 내가 괜찮은 여자라는 말.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한테 맨날 들었어요. 여자로서 매력이 없다고, 부족하다고, 그래서 밖에서 찾은 거라고. 용식 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사람이 틀린 거예요. 그가 말했어요. 미경 씨는 부족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 말에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를 안았어요. 그도 저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 다 울고 있었어요. 서로의 상처를 확인한 아침이었습니다. 포옹이 길어졌습니다. 진짜 안 떠나실 거예요? 그가 작게 물었어요. 왜 떠나요? 나랑 이렇게 잘 맞는데. 가볍게 입술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오래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점심때쯤 빌라 앞에서 봉남 언니를 만났습니다. 용식 씨는 잠깐 자기 방에 들어갔고 저는 편의점에 갔다 오는 길이었어요. 어머, 미경아. 봉남 언니가 저를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졌어? 네. 그래요? 응. 뭔가 달라. 무슨 일 있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들킬까봐 괜히 긴장됐어요. 그냥 날씨가 좋아서요. 날씨가 좋아서? 봉남 언니가 제 목을 쳐다봤습니다.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아, 맞다. 아까 거울 보니까 목에 자국이 있었는데. 목에 그거 뭐야? 모기 물렸어? 네. 아, 네. 겨울에 모기가 어딨어. 봉남 언니가 씩 웃었습니다. 그것도 입 달린 모기가. 얼굴이 귀까지 빨개졌어요. 언니, 됐어, 됐어. 좋은 거야. 봉남 언니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얼굴에 다 써 있어. 숨기지 마.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러워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봉남 언니가 다정하게 말했어요. 잘 됐다. 얼굴 좀 펴고 살아. 네 인생이야. 저녁이 됐습니다. 용식 씨가 제 방에 왔어요. 같이 저녁을 먹자고 했거든요. 간단하게 볶음밥을 만들었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맛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요리는 별로인데.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요. 밥을 먹는 내내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예전처럼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소파에 앉았어요. 용식 씨가 옆에 앉았습니다. 어깨가 닿았어요. 미경 씨, 그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네. 우리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고개를 돌려 그를 봤어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확실해요. 그의 눈이 진지했습니다. 그가 뒤에서 저를 안았습니다. 미경 씨, 낮은 목소리가 귀에 닿았어요.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아까 아침에 했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또 해도 돼요? 그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저는 몸을 돌려 그와 마주 봤습니다. 그럼요. 입술이 닿았어요. 거실에서 침실로 이동했습니다. 이번엔 아침보다 더 깊었어요. 나이에 비해 정정하고 지구력 좋은 그에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55세 맞아요? 제가 물었어요. 왜요? 대단하네요. 정말. 그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저 힘들면 말씀하세요. 힘들긴요.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나랑 너무 잘 맞는데.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전 남편이 틀렸어요. 그가 빨리 끝난 건 제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랬던 것 뿐이에요. 저는 문제가 없었어요. 용식 씨가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주받은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맞는 사람을 못 만난 것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맞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잘 맞을 줄 몰랐어요. 52년을 살면서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여자로서 충분하다고 느낀 게, 누군가와 이렇게 완벽하게 맞는다고 느낀 게,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을 다시 느끼게 될 줄은 몰랐어. 혼자 생각했어요. 꿈인가? 꿈이 아니었습니다. 용식 씨의 온기가 옆에서 느껴졌거든요. 따뜻했어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서울에서 아들이 내려오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아들 때문에 용식 씨가 흔들리게 될 거라는 걸. 행복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시험대에 오르게 된 거였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진짜인지, 버틸 수 있는지 곧 알게 될 거였어요. 2주가 흘렀습니다. 용식 씨와 저는 매일 만났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그가 옆에 있었고, 저녁이 되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주말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했어요. 52년을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있었나?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없었어요. 결혼 생활 10년 동안에도, 그 전에도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하는 게 좋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용식 씨는 여전히 말이 적었지만 점점 눈을 피하지 않게 됐어요.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가끔은 먼저 손을 잡기도 했어요. 이대로 계속 갈 수 있을까? 행복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너무 좋으면 뭔가 터지게 되어 있거든요. 인생이 그래 왔으니까. 그 예감이 맞았습니다. 토요일 낮이었어요.
용식 씨는 자기 방에서 잠깐 쉬고 있었고 저는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복남 언니인가?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도연이었어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제 아들. 미리 연락도 없이 내려온 겁니다. 어머, 도연아. 왜 연락도 없이? 그냥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요. 안 돼요? 도연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더니 저를 봤어요. 근데 엄마 얼굴이 왜 이래요? 응? 왜? 뭔가 달라. 좋아 보여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티가 났나? 속으로 긴장하면서 대답했어요. 그래. 요즘 잠을 잘 자서 그런가 보다. 진짜요? 도연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들한테 연애한다고 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혼한 지 1년밖에 안 됐고 상대는 옆집에 사는 55세 독신남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숨길 수도 없었어요. 언젠간 알게 될 텐데 지금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도연아? 네. 엄마 할 말이 있어. 저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이 맞은편에 앉았어요. 표정이 긴장됐습니다. 뭔데요? 아파요? 아니, 아픈 건 아니고.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엄마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 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만나는 사람이요? 응. 옆집에 사는 사람인데. 옆집이요? 도연이 눈을 크게 떴어요. 바로 옆집이요? 얼마나 됐는데요? 한 달쯤 됐어. 한 달이요?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아버지랑 이혼한 지 1년밖에 안 됐잖아요. 알아. 근데 뭐요? 도연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이는요? 55살이야. 직업은 공장에서 일했대. 지금은 아파트 관리 보조하고. 55살? 아버지보다 많네요. 도연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결국 셋이 함께 밥을 먹게 됐어요. 제가 용식 씨를 불렀습니다. 어차피 언젠간 만나야 할 사이였으니까요. 용식 씨는 긴장한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도연은 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어색했어요. 밥상 위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드세요. 제가 먼저 수저를 들었어요. 용식 씨와 도연이 따라서 수저를 들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대화가 거의 없었어요. 도연이 가끔 용식 씨를 쳐다봤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용식 씨는 위축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요. 힘들겠다. 용식 씨가 안쓰러웠어요. 평생 혼자 살다가 처음으로 마음을 연 사람 앞에서 이런 대우를 받다니. 저녁을 먹고 잠깐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돌아오니 도연이 용식 씨와 단둘이 마주 앉아 있었어요. 제가 오는 걸 못 본 모양이었습니다. 아저씨,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우리 엄마 진심으로 좋아하세요? 저는 복도에 멈춰 섰습니다.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네. 진심입니다. 용식 씨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지만 분명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쉬워요. 도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 아직도 기억나요. 네. 아빠 바람났을 때 엄마가 화장실에서 울던 거. 심장이 철렁했어요. 도연이 그걸 알고 있었구나. 문 밖에서 들었어요. 그때 엄마 목소리.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요. 엄마가 또 그렇게 될까봐. 그게 무서워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내 아들이 그때 문 밖에 있었구나. 엄마 우는 소리를 들었구나. 용식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말로는 다 그래요. 도연이 쏘아붙였어요. 지켜보겠습니다. 도연이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저녁 늦게 버스를 탔어요. 배웅하고 돌아오니 용식 씨가 방에 없었습니다. 자기 방으로 간 거였어요.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니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용식 씨, 그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미경 씨, 저 방에 안 계시길래 걱정됐어요. 죄송해요.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연군 말이 맞아요. 제가 미경 씨한테 짐이 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도연이 말 때문에 그래요? 신경 쓰지 마요. 하지만 내 아들은 내가 알아서 해요. 용식 씨는 신경 쓰지 말아요. 그가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어요. 제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그를 안아줬어요. 오늘은 내가 할게요. 미경 씨, 걱정 마요. 나 어디 안 가요. 그를 끌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그에게 키스했어요. 옷 위로 그의 탄탄한 가슴이 느껴졌습니다. 55세 맞아요? 왜요? 정말 대단하네요. 저는 그를 침대로 이끌었습니다. 그날 밤은 제가 주도했어요. 불안해하는 그를 안심시키고 싶었거든요. 나이에 비해 정정하고 끝이 없는 그에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밤은 길어졌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멈췄어요. 미경 씨, 그가 작게 불렀습니다. 네. 저 진짜 안 떠나실 거죠? 이 바보. 저는 웃으며 그를 꼭 안았어요. 나 어디 안 가요. 걱정 마요. 그가 눈을 감았습니다. 안심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용식 씨가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는 걸, 제가 잠든 후에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도연군 말이 맞아. 내가 미경 씨한테 짐이 되면 어쩌지. 그의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용식 씨의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알아챘습니다. 화요일이었습니다. 용식 씨에게 연락을 했어요. 점심때쯤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같이 먹을까요? 답장이 늦었어요. 1시간이 지나서야 왔습니다. 오늘은 좀 피곤해서요. 죄송해요. 이상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거든요. 피곤하면 피곤한 대로 와서 같이 있었는데 무슨 일 있나?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냥 넘겼어요. 피곤할 수도 있으니까. 수요일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용식 씨와 마주쳤어요. 출근하려고 문을 여는데 그도 마침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용식 씨, 제가 반갑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가 눈을 피했어요. 예전처럼, 처음 만났을 때처럼. 아, 네. 안녕하세요. 어색하게 고개만 숙이더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도망치듯이? 뭐야? 가슴이 싸늘해졌어요. 분명히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녁에 다시 연락했어요. 오늘은 괜찮아요? 같이 밥 먹어요. 오늘도 좀 그래요. 죄송해요. 또 거절이었습니다. 목요일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봉남 언니네 집으로 갔습니다. 언니. 문을 열어준 봉남 언니가 제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들어가도 돼요? 들어와. 봉남 언니 집 소파에 앉았습니다. 언니가 물을 한 잔 따라줬어요. 무슨 일이야? 말해봐. 용식 씨가 요즘 이상해요. 이상해? 어떻게? 저 피하는 것 같아요. 연락도 안 받고 복도에서 마주쳐도 눈도 안 마주치고. 봉남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봉남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못은 무슨, 남자가 피하면 두 가지야. 두 가지요? 바람났거나 겁났거나.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바람이요? 봉남 언니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 총각이 바람날 상대가 어딨어. 10년 혼자 산 사람이. 겁난 거야. 뭐가 겁나요? 너한테 빠진 게 겁난 거지. 언니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남자들이 다 그래. 좋으면 도망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럼 어떡해요? 쫓아가. 잡아. 봉남 언니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도망가게 두면 진짜 도망가.
잡아야 돼.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복남 언니 말대로 했어요. 용식 씨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만에 문이 열렸어요. 그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윈 것 같았어요. 며칠 사이에 미경 씨 여전히 눈을 피했습니다. 용식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저 사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그만 만나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만 만나자고요.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미경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왜요? 저는 미경 씨한테 짐이에요. 그 말에 눈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짐이라니. 도연군 말이 맞아요.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 20대 때 처음 진지하게 사귄 여자가 있었어요. 은이라는 여자였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3개월을 만났어요. 손잡고 영화 보고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그의 눈이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첫날 밤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녀가 짐을 싸고 있었어요. 왜요?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된대요. 미안하대요. 가슴이 아팠어요. 연락은 그날로 끊겼어요.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40대 때도 비슷했어요. 수진이라는 여자를 1년 만났어요. 이번엔 괜찮을 줄 알았어요. 천천히 다가갔으니까. 그래서요? 결과는 같았어요. 오빠 나 다른 사람 만날래. 우리 안 맞아. 나 힘들어. 그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때 결심했어요. 다시는 연애 안 한다고. 나는 저주받은 몸이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도영군 말처럼 저 때문에 미경 씨가 힘들어질 거예요. 전처럼. 그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 만나요. 미경 씨한테 짐 되기 싫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겠다고요? 미경 씨,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내가 힘든지 아닌지 나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떠나고 싶다고 했어요? 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는 안 힘들어요. 하나도 안 힘들다고요. 하지만 왜 혼자 결정해요?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혼자 끝내려고 해요? 그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용식 씨, 저는 그의 얼굴을 잡았습니다. 나 안 떠나요. 떠나기 싫어요. 나도 당신이 필요하다고요. 그가 제 손을 풀었습니다. 죄송해요.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저는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닫힌 문 앞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왜 이래?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또다시 버림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전 남편 때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기분.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울다가 지쳐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이 시간에 문을 열었어요. 용식 씨가 서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저처럼 미경 씨,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바보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떠나는 게 더 무서웠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미경 씨 없이 사는 게 더 무서웠어요.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눈물이 또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를 끌어안았어요. 바보, 진짜 바보. 그도 저를 안았습니다. 둘 다 울고 있었어요. 저 미경 씨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나도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지 마요. 제발. 그날 밤 우리는 함께 했습니다. 눈물이 섞인 키스였어요. 간절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안 놓을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그를 침대로 이끌었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서로 간절했습니다. 잃을 뻔했다가 다시 찾은 사람처럼 묵직하고 딱딱한 것이 느껴졌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제가 말했어요. 힘들면 말해요.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힘들긴요. 나랑 이렇게 잘 맞는데 완전히 하나가 됐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몰랐어요. 55세가 이래도 돼요? 미경 씨가 좋아서 그래요. 새벽빛이 들어올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서로를 꼭 안은 채 누워 있었어요. 미경 씨, 네. 저 이제 안 도망가요. 그가 말했습니다. 도망가면 내가 잡으러 갈 거예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도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환한 웃음이었어요. 고마워요. 미경 씨, 뭐가요? 안 떠나줘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나도 고마워요. 돌아와줘서 우리는 오래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을 절대 놓지 않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 도연을 설득하는 일.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용식 씨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당하게 말하기로 했어요.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한다고. 다음 주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봉남 언니네 집 앞에 섰어요. 서울 가기 전에 들르려고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미경아. 이른 아침부터 웬일이야? 봉남 언니가 문을 열었어요. 언니, 저 오늘 서울 가요. 서울? 왜? 도연이 만나러요. 봉남 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들, 무슨 일로? 용식 씨 얘기하러요. 제대로. 봉남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생각했어. 들어와. 차라도 한잔하고 가. 봉남 언니 집 소파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마음이 조금 진정됐습니다. 언니, 도연이가 이해할까요? 뭘? 엄마가 연애한다는 거. 그것도 이혼한 지 1년 만에. 봉남 언니가 피식 웃었습니다. 이해 못하면 어때? 네 인생이야. 아들 인생이 아니라. 봉남 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미경아, 네가 행복하면 되는 거야. 아들이 뭐라 하든. 하지만 도연이도 다 큰 어른이야. 엄마 인생 엄마가 사는 거 이해 못할 나이가 아니잖아. 봉남 언니 말이 맞았어요. 그리고 말이야. 언니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이 엄마도 행복할 권리 있어. 네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당당하게 말해.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고마워요, 언니. 고맙긴. 가서 잘 말하고 와. 봉남 언니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숨기지 말고 다 말해. 네 마음 그대로.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도연이와 약속한 카페 앞에 섰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긴장됐어요. 괜찮아. 할 수 있어.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연이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일어났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서울까지 와요? 도연아, 앉아. 엄마 할 말 있어. 도연이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파요? 아니, 아픈 건 아니고. 저는 맞은편에 앉았어요. 커피를 시키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저번에 왔을 때 만났잖아. 옆집 아저씨. 네. 그 사람이요? 도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그 사람이랑 계속 만나고 있어. 알아요. 그래서요? 엄마가 정식으로 말하려고 왔어. 우리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고. 도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도연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아저씨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직업은요? 재산은요? 그런 게 왜 중요해? 중요하죠. 엄마 남은 인생인데.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빠도 그랬잖아요. 처음엔 좋다가 결국 그 모양이 됐잖아요. 가슴이 뜨끔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또 상처받으면 어떡해요? 나 그것도 못 봐요. 도연아, 아빠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제 겨우 안정됐는데 왜 또.
아빠랑 비교하지 마. 제가 소리쳤어요. 도연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화내는 건 처음이었을 거예요. 카페 안이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도연아,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아빠가 바람 피우고 떠날 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보고 네가 부족해서 그랬다고 했어. 도연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요? 여자로서 매력이 없어서 밖에서 찾은 거라고. 다 네 탓이라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그 말 10년 넘게 믿었어. 내가 부족한 여자라고. 매력 없는 여자라고. 엄마. 도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래서 이혼하고 나서도 연애 같은 거 생각도 안 했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용식 씨 만나고 알았어. 뭐요? 엄마가 부족한 게 아니었어. 나랑 맞는 사람이 없었던 거야. 도연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용식 씨도 평생 자기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대. 네. 만나는 여자마다 떠났대. 자기 때문이라고. 자기가 저주받은 몸이라고.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나한테는 아무 문제 없어. 오히려 너무 잘 맞아. 저는 도연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엄마도 용식 씨도 둘 다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 수십 년을. 엄마. 근데 만나보니까 아니었어. 우리는 문제가 없었어. 그냥 맞는 사람을 못 만난 것뿐이었어. 도연이 오래 침묵했습니다.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엄마가. 도연이 입을 열었어요. 행복해요? 응. 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52년 살면서 지금이 제일 행복해. 도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엄마 화장실에서 울던 거 나 알아요. 뭐? 아빠 바람났을 때 문 밖에서 들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엄마 우는 소리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 나 중학생이었는데 도연의 눈이 빨개졌습니다. 그래서 무서웠어요. 엄마가 또 그렇게 될까봐. 도연아. 근데 엄마가 그렇게 행복하다면. 도연이 저를 봤어요. 알겠어요. 반대 안 할게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대신 도연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 아저씨가 엄마 상처 주면 나 진짜 가만 안 있어요. 저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어요. 알았어. 고마워, 도연아. 고맙긴요. 도연도 눈시울을 붉히며 웃었습니다. 저녁 때 집에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기도 전에 옆집 문이 열렸어요. 용식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인정했어요. 우리 도연이. 용식 씨의 얼굴에 안도가 번졌어요. 정말요? 네. 반대 안 한대요. 그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안았어요. 용식 씨. 네. 아니, 오빠. 그가 움찔했습니다. 뭐라고요? 오빠라고 불러도 돼요?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어요. 용식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빠, 나 이제 어디 안 가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당신은 저주가 아니에요. 나한테는 축복이에요. 그날 밤 우리는 함께 했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여유로웠습니다. 불안도 걱정도 없었어요. 천천히 서로를 느끼면서 오빠, 응, 나 진짜 행복해요. 나도. 그가 저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함께 침대에 누웠어요. 서로를 바라보며 미경아. 처음으로 그가 반말로 불렀습니다. 응, 고마워. 뭐가? 안 떠나줘서, 날 축복이라고 해줘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나도 고마워요, 오빠. 날 부족하지 않다고 해줘서. 우리는 오래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용식 씨는 평생 처음으로 축복받은 사람이 된 기분이었대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부족하지 않은 여자. 누군가에게 딱 맞는 여자. 그게 저였어요.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을 느끼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저와 용식 씨는 함께 늙어갔어요. 처음 만났을 때 52세였던 저는 62세가 됐고 55세였던 용식 씨는 65세가 됐습니다. 10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행복한 일들이요. 다음 이야기에서 들려드릴게요. 저주가 어떻게 축복이 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가족이 됐는지, 그렇게 연애하며 만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와 용식 씨는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각자 방에서 살다가 오가는 게 불편해서 그냥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용식 씨네 방이 조금 더 넓었거든요. 2년 차, 저는 용식 씨네 빌라로 완전히 이사했습니다. 봉남 언니가 떡을 돌렸어요. 잘됐다, 잘됐어. 둘이 행복하게 살아라면서 눈물까지 글썽이더라고요. 3년 차, 도연이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용식 씨는 아버지 자리에 앉았어요. 도연이가 먼저 제안한 거였습니다. 아버지 자리에 앉으세요라고. 용식 씨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냥 옆에 있을게요. 아니에요. 아버지 자리에 앉으셔야죠. 엄마 배우자시잖아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용식 씨가 펑펑 울었어요. 제 앞에서요. 왜 울어요, 여보? 난생 처음이에요. 아버지라고 불린 게 55년을 혼자 살았던 사람이에요. 가족이라는 게 뭔지 몰랐던 사람. 그런 사람이 처음으로 아버지가 된 거였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어요. 5년 차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도연이 아들, 민재라는 이름이에요. 용식 씨는 그날도 울었습니다. 병원에서 갓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요.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며느리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용식 씨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할아버지라는 말, 난생 처음 들어요.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습니다. 옆에 용식 씨가 누워 있었어요. 아니, 이제는 그냥 여보라고 부르죠. 10년이 지났으니까요. 62세가 된 저와 65세가 된 남편. 둘 다 머리에 흰 게 많이 늘었어요. 주름도 깊어졌고요. 하지만 함께 일어나서 함께 아침을 먹는 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습니다. 미경아, 커피 줄까? 응. 고마워. 남편이 커피를 타줬어요. 설탕 반 스푼. 제 취향을 10년째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연이네 가는 날이지? 응. 민재 보고 싶다. 남편이 말했어요. 손주 민재는 이제 5살이 됐습니다. 할아버지를 엄청 좋아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면서 따라다녀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어요. 아버지, 오늘 저희 집에 오실 거죠? 그럼 점심때쯤 갈게. 네. 민재가 아침부터 할아버지 온다고 난리예요. 전화를 끊었어요. 표정이 뭉클해 보였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아니, 그냥. 남편이 웃었어요.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아버지라는 말 들으면 울컥해. 아직도요? 제가 물었어요. 응. 평생 가족이 없었으니까. 아직도 꿈 같아. 남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55년을 혼자 살았잖아. 명절에도 혼자, 생일에도 혼자. 그러다가 갑자기 아들이 생기고 손주가 생기고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진짜 믿기지가 않아. 저는 손을 잡았습니다. 꿈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알아. 근데 가끔 무서워. 뭐가요? 남편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게 꿈이면 어쩌지. 깨면 다 사라지는 거 아닐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남편의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55년을 혼자 살았던 상처가 그만큼 깊었던 거겠죠. 여보, 저는 남편의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꿈 아니에요. 내가 여기 있잖아요. 미경아, 10년 동안 같이 살았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같이 살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미경아, 고맙긴 뭐가 고마워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얼마나 됐다고. 남편이 뒤에서 저를 안았습니다. 미경아. 왜요? 우리 얼마나 된 거야? 10년. 10년이네. 남편이 작게 웃었어요. 10년인데 아직도 이래. 뭐가요? 아직도 좋아. 널 보면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이런 말에 설레다니. 저는 몸을 돌려 마주봤습니다. 65세가 아직도 그래요? 미경이가 나한테 잘 맞으니까 가볍게 입술을 맞췄어요. 손을 잡았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서로에게 설렜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빨리 준비해요. 손주 기다려. 제가 말했어요. 알았어. 근데 오늘 밤에 남편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어깨를 때렸어요. 65세가 무슨, 뭐가, 아직 젊어. 젊긴 뭐가 젊어요. 둘이 웃었습니다. 외출 준비를 했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62세의 제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에 흰 게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10년 전과 달랐어요. 밝아졌습니다. 살아있는 눈이었어요. 내가 변했구나. 52세 때의 저는 죽은 눈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혼하고 자존감 바닥이었고 부족한 여자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으니까요. 지금은 달라요. 나는 부족하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딱 맞는 사람이에요. 그걸 10년 동안 매일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옆에 섰어요. 뭐해? 아니, 그냥 내가 많이 변했다고 생각했어요. 좋은 쪽으로? 그럼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남편이 제 어깨를 감쌌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거울 속에 우리 둘이 비쳤습니다. 나란히 선 모습.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에요. 가자. 응. 버스를 타고 서울로 갔습니다. 나란히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봄이라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예뻤어요. 여보. 응? 10년 전에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요? 당연하지. 남편이 웃었어요. 이사 오는 날 계단에서 짐 들어줬잖아. 그때 당신 눈도 못 마주치고 도망갔잖아요. 창피해서. 뭐가 창피해요. 예쁜 여자가 옆집으로 이사 왔는데. 긴장됐지. 저는 픽 웃었습니다. 그때부터 좋아했어요? 솔직히? 응.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말도 못 걸었어. 55년을 혼자 살았으니까. 여자한테 말 거는 법을 몰랐어. 그랬구나. 미경이가 먼저 밥 먹자고 안 했으면 아마 평생 옆집에서 혼자 살다 죽었을 거야. 가슴이 뭉클했어요. 다행이다. 내가 먼저 말 걸어서. 응. 정말 다행이야.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미경아. 그때 도망 안 가줘서. 나도 고마워요, 여보. 우리는 손을 잡은 채 서울까지 갔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벚꽃이 지나갔어요. 10년 전 비 오던 날 처음 손을 잡았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렇게 오래 함께할 줄은.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저주라고 생각했던 것이 축복이 되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저주가 아니었는지도 몰라요. 그냥 맞는 사람을 못 만났던 것뿐. 우리는 처음부터 맞는 사람이었어요. 10년이 지난 지금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도연이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아버님, 어머님, 어서 오세요. 응, 왔어. 저는 며느리를 안아줬습니다. 착한 아이예요. 도연이가 좋은 사람 만났어요. 거실에는 도연이가 있었어요. 우리를 보더니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민재 덕분에 빨리 왔다. 남편이 웃으며 말했어요. 품에 안긴 민재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나 내려줘. 장난감 보여줄게. 그래, 그래. 남편이 민재를 내려놓자 민재가 손을 잡고 방으로 끌고 갔어요. 할아버지, 이리 와. 빨리빨리.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민재가 아버지 정말 좋아하네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그러게. 할아버지 바보가 됐어. 도연이도 웃었습니다. 점심을 먹었어요. 며느리가 정성껏 차린 밥상이었습니다. 불고기에 잡채에 미역국.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었어요. 맛있다. 수고했어. 아니에요, 어머니.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재는 할아버지 옆에 딱 붙어 앉았어요. 밥 먹는 내내 할아버지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나 어제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그래, 뭐 그렸어? 할아버지 그렸어. 할머니도. 정말? 나중에 보여줘. 응. 민재가 신이 나서 대답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얼굴에 행복이 가득했어요. 10년 전에는 볼 수 없었던 표정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잠깐 쉬고 있을 때였어요. 민재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응? 할아버지는 왜 우리 아빠의 아빠가 아니야?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도연이와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편도 움찔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5살짜리 아이의 순수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이었죠. 남편이 입을 열려고 할 때 도연이가 먼저 말했어요. 민재야. 응?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선택한 사람이야. 민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선택했어? 응.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으로 골랐어. 그래서 우리 가족이야. 민재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아, 할머니가 골랐구나. 그러더니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눈이 좋다. 할아버지 진짜 좋은데. 모두 웃었어요. 어색한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저는 도연이를 바라봤어요. 도연이가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도연아. 속으로 말했어요. 남편의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저녁 때가 됐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슬슬 집에 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녁 먹고 가세요. 며느리가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희도 쉬어야지. 우리 이만 갈게. 그래요? 아쉽네요. 도연이가 현관까지 배웅해줬어요. 엄마. 응? 아버지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도연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표정이 달라졌어요. 10년 전이랑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 네. 옛날에는 엄마 눈이 죽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살아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도연아. 고맙긴요. 엄마가 행복하면 저도 좋은 거예요. 도연이가 웃었어요. 아버지, 우리 엄마 잘 부탁드려요. 그래. 걱정 마.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잘할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어요.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여보, 베란다 나갈래요? 그래. 우리는 베란다에 나란히 섰어요. 밤바람이 선선했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미경아. 응. 나 55년을 혼자 살았잖아. 응. 저주받은 몸이라고 생각했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만나는 여자마다 떠났으니까.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포기했어. 연애도 결혼도 가족도 다 포기하고 혼자 살기로 했어. 남편이 저를 바라봤어요. 근데 당신 만나고 알았어. 뭐려? 저주가 아니었어.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 만나려고 그랬던 거야. 다른 여자들이 다 떠난 건 당신을 만나려고 기다린 거였어. 가슴이 벅찼어요. 당신 만나고 축복이 됐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55년을 저주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지금은 축복이야. 당신 덕분에 눈물이 흘렀어요. 나도요, 여보. 저도 말했습니다. 부족한 여자인 줄 알았어요. 전 남편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10년 동안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미경아.
근데 당신 만나고 알았어요. 내가 부족한 게 아니었어요. 나랑 맞는 사람이 없었던 것 뿐이었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우린 처음부터 딱 맞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저를 안았어요. 저도 안았습니다. 밤바람이 불었지만 춥지 않았어요. 남편의 온기가 따뜻했으니까요.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별을 바라보며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미경아, 응, 고마워. 내 옆에 있어줘서. 나도 고마워요, 여보. 도망 안 가줘서. 우리는 웃었어요. 10년 전 그 비 오던 날 처음으로 함께했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그때는 불안했습니다. 이 사람이 떠날까봐, 또다시 버림받을까봐. 지금은 달라요. 1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아들이 생기고 손주가 생겼어요. 가족이 됐습니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어디 안 가요. 저도 어디 안 갈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베란다에 서서 별을 바라봤습니다.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여보, 응,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미경아. 바람이 불었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그 비 오는 날처럼 오늘도 우리는 함께였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일 거예요. 그게 우리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스스로를 저주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지금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나요? 저도 그랬어요. 52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편도 그랬어요. 하지만 우리는 만났어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저주가 아니었다는 걸, 부족한 게 아니었다는 걸, 그냥 맞는 사람을 못 만났던 것 뿐이에요. 저는 52세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늦었다고요? 아니에요. 딱 맞는 때였어요. 당신의 그 사람도 어쩌면 지금 어딘가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지금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른 영상도 시청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 또 마음에 남는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